안녕하세요. 승기로운 생각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어떻게 구글과 애플을 합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릴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영상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편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상을 PT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영상을 찾고 대본을 짜는 것에도 시간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전처럼 화려한 영상과 더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겠지만 이게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만큼 아예 전 포맷은 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평소에는 쉽고 간편한 영상들을 올리다가 가끔 기존 영상 포맷처럼 더 타이트한 고퀄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마이크 케이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데 좀 감안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 기대해 주시고 테슬라 생태계 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포드와 GM이 테슬라 충전 방식 넥스를 채택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 주가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치솟았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충전 수익을 얻게 되었고 GM과 포드는 충전 네트워크, 테슬라의 12,000개 정도의 충전 네트워크를 얻게 되었으니 모두가 윈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었던 트윗인데요. 피에로 페라구라는 이제 아날리스트인데 굉장히 테슬라의 불 아날리스트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모두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면 테슬라는 더 빨리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슈퍼차저의 패자와 레비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마켓이 커지는 거에 비하면 레비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었던 게 테슬라와 다른 내연기관차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는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하고요.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는 자동차 사는 경험부터 다릅니다. 웹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옵션도 별로 없고 몇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단 몇 분이면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딜러십에 가야 되죠. 흥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몇 시간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저는 저번에 차를 살 때 3시간 정도 딜러십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또 이제 슈퍼차징 네트워크로 인해 충전도 굉장히 간편하고 매일매일 차가 좋아지는 성능 업데이트가 되는 OTA까지 테슬라는 그런 경험을 신경 씁니다. 그렇다고 뭐 전기차의 뭐 중요한 주행거리나 디자인이나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의 중점은 이 사용자 경험, 주문하고 주행하고 고치고 업데이트하고. 하지만 다른 전기차를 봤을 때는 이 전기차가 얼마나 멀리 나가고 얼마나 빨리 충전되고 디자인이 멋있고 가격이 어떤지 이 스펙에 좀 집중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훅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습관을 들이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앱이나 서비스를 찾게 되고 계속 쓰게 되고 파워 유저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공적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고요. 검색하는 습관, 주식창을 보는 습관. 자, 그러면 이 습관을 들이는 제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다른 시야가 열리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얘긴데 이게 그렇게 뉴스가 크게 될 일이고 주가가 이렇게 치솟을 일이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커지는 이 단계에서 포드와 GM, 그것도 큰 레거시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상황상으로도 보통 뉴스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전기차의 배터리라는 것이 핸드폰에 있는 그런 작은 배터리와는 좀 다르게 일단 용량이 굉장히 크고 화재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유지하려면 테슬라 차량과 충전기 상태를 서로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전력으로 이 전기를 빠르게 넣으려면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기를 받는 차량과 전기를 주는 이 충전기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포드와 GM은 자기의 역량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테슬라에 이미 깔려있는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얘기는 단순히 케이블을 바꾸겠다라는 뉘앙스와는 매우 다릅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걸 넘어서 사용자 경험과 습관을 들이는 제품을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전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그냥 케이블을 갖다 써야지가 아니라 이 테슬라 슈퍼차저의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사용자 경험 속에 포드와 GM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슈퍼차저를 사용하는 그 습관을 들이게 되고, 테슬라에 관심이 가게 되고, 테슬라 차량을 끌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테슬라를 알아보게 됩니다. 슈퍼차저를 오픈했다고 해서 다른 전기차가 100% 슈퍼차저의 모든 성능이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트립 플래너가 있죠. 만약에 시애틀에서 LA까지 가는데 어디서 어떻게 몇 분이나 충전해야 하고, 가는 도중에 차가 너무 많아서 기다려야 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잘 알아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UX가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은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테슬라 앱을 사용하지 않고도 포드의 앱을 사용해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테슬라의 이 사용자 경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배터리 충전하는 경험을 발을 들이는 순간 테슬라의 생태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슈퍼차징 레비뉴, 매출액은 미래의 전기차 시장의 확장성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이 뜻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더 빨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생각인데요. 아이폰도 이 습관을 들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 출장을 갔는데 20-3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모두가 아이폰과 맥북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맥북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도 그런 이 충전과 자동차와 그리고 다른 유저와 집에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테슬라를 버리고 다시 다른 전기차나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 이제 이 뉴스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전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공유할까? 정말 그 충전소만으로 끝날까? 슈퍼차저로만으로 끝날까? 아니면 FSD 어떤 조립 방식이나 이런 구독료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테슬라만의 경험은 어떻게 진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만의 경험은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는데, 이 새로운 포맷이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안해서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